이어서 70번입니다. 여러가지 부등식 미 체계 70번이고요. 자, 여기서 가우스 A라는 기호 자체가 그냥 정수 n이에요 라고 바뀌면 우리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가우스 기호가 진짜로 저희 안 나온대 라고 해도 이렇게만 바꾸면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수라는 저 범위 제한 속에서 경우를 조금 따지고 가시긴 해야 할 겁니다. 문항들의 지금 한쪽은 4라는 값이 나와 있긴 한데 수직선상에 거기 안에서의 정수 개수를 따지고 보려면 저 A 가우스값, 즉 정수 n으로 볼게요. 정수 n 돼 있는 값과 2분의 n의 값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할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쌤 일단 가우스라는 게 그냥 n으로 쓰고 풀게요. 문제에서 풀 때 첫 번째 n의 값이 2보다 작았을 때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n의 값이 근데 심지어 이거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게 맞겠다. 얘가 지금 양수 a거든요. 양수 a니까 제가 이때만큼은 가우스긴 하지만 그냥 아예 자연수라고 못 바꿔 갈게요. 요거는 자연수 n이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 그럼 n값이 2보다 작았을 경우 요 위쪽에 대한 범위가 그럼 결국 n부터 x가 2까지 갑니다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안에서 일단 위아래 연립했을 때 공통인 근이잖아요. 그쵸? 근데 공통인 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 안에 공통인 근 하나 있으려면 x가 누구여야만 합니까? 정수를 했으니까 x가 1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럴 때 n값이 될 수 있는 게 자연수가 없어요. 그쵸?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인 친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일단 1번은 패스를 할 거예요. 일단 n을 가면 뭐다? 2보단 이상 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볼 거고요. 마찬가지 그럼 이것도 볼게요. n이 2인 때도 안 되죠? n이 2인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식이 x마 2의 제곱이 0보다 같다 식이니까 만족하는 아예 첫 번째 괄호의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제외시키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스타트할 범위는 얘부터 갑니다. n의 값이 우선 2보다는 클 거야. 2보다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 돼야만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제가 이제 수직선 첫 번째 거 그려볼게요. 첫 번째 거 결과의 수직선을 보시면 걔는 2보다는 크고요. n보다는 작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n을 조금 일단 두고 가보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요 범위에 있어요 라고 두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면 요 상황에서 4하고 아래쪽에 있는 게 4하고 2분의 n이에요. 2분의 n은 당연히 n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왼쪽에 있을 거거든요. 왼쪽 값에. 그리고 4라는 값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공통인 정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범위 값을 생각했을 때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먼저 얘부터 보겠습니다. 4가 만약에 n보다 커요. 혹시나 이렇게 그러면 4는 이쪽으로 벌어져야만 해요. 왜? 2분의 n이 조금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때 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케이스가. 그럼 지금 제가 쓴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 얘부터 볼게요. n이 4보다 작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쭉 가긴 가는데 4보다 작게끔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공통적인 범위는 뭡니까? 얘거든요. 여기. 근데 n값이 제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값 해봤자 3밖에 안 돼요. 그럼 요 값이 만약에 3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파란색 값도 해봤자 2분의 3, 즉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얘가 오히려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2분의 n 값이. 그러면 얘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n이 요 케이스는 좀 보긴 봐야겠다. 일단 n값이 4인 때일 수도 있겠죠. n값이 4인 때도 한번 볼게요.
n이 혹시 4면 이제 얘랑 얘랑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2분의 n과 2도 일치해요. 그쵸? 그럼 n값 4일 때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가는 거야. 겹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4까지 포함이 돼도 이 범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외할게요. 일단 그러면 n값은 어떻다? 4보다는 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제가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없애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n값이 이제 4보다 클 때의 경우로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 2 쫙 가서 여기 n. 그 다음에 4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준치는 누구랑 비교해야 한다? 4와 2분의 n을 비교하셔야 돼요. 4의 값과 2분의 n을 비교한다고 할 때 일단 제가 2분의 n 값이 그래도 작아요 라고 볼게요. 여기서 그래도 2분의 n 값이 4보다는 작아요 라고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4와 2분의 n 자체에서 양쪽으로 벌어질 텐데 그 양쪽으로 벌어지는 값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2분의 n, 여기가 4하면은 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어선합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이 값에서 이 안쪽 공통범위가 2개만큼 존재해요.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정수가 1개만 있어야 돼요. 1개.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자연수 n값 볼까요? n값. 여기 안에 1개 있고 싶어요. 여기 안에 1개 있으려면 그러면 3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2분의 n이 얼마여야 돼? 4가 돼야만 해요. 그럼 2분의 n이 4일 때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제가 등호는 뺐지만 일단 혹시 같은 경우 볼게요. 혹시 얘가 다음과 같다면 2분의 n이 4와 같은 값이라면 요건 제가 금방 지울 거라 조그맣게만 쓸게요. 요 2분의 n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갈랐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4일 때 값이에요. 그럼 문제는 그때 이 n값이 얼마가 돼요? 얘가 8이 돼버려요. 공통범위가 여기인데 여기 안에 3 가능해. 근데 여기 안에 5, 6, 7이 나와. 그럼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1개인 건 일단 포기하세요. 여기는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해 볼게요. 여기 안에 1개일 때 여기 안에 1개일 때 얘가 1개이려면 일단 n의 값은 6이 돼야만 해요. 그쵸? 그럼 볼게요. 혹시나 n의 값이 6일 때 그럼 2분의 n의 값은 얼마? 3이거든요. 여기 1개 있으면 여기는 없으면 돼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 얘. 그치? 드디어 괜찮아 나왔어. n 6일 때 2분의 n 3이면 여기엔 지금 빵개, 여기엔 지금 1개 나오니까 얘는 괜찮아. 일단 요거는 키. 넌 괜찮은 친구구나. 내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 5번째. 경우가 좀 많아서 죄송해요. 풀이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제 생각에는 거의 서술형 마지막쯤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킬러 형태까지 갈만해요. 이 문제가 너무 세세하게 쪼개 많다 보니까 못 풀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간 오래 걸리고 감점식 교수가 많은 문항들 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제 2분의 n 값이 4보다 클 때를 볼 거예요. 여기서 등호 넣었을 때는 아래 안 됐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아싸리 2분의 n도 4보다 클 때를 봅니다. 즉 n의 값이 8보다 큰 값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러려면 지금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저 사이에 n의 값 7이 살짝 사라졌거든요. n의 값 7. n의 값 7만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살짝. n의 값이 만약에 7이었다면 지금 2부터 5대까지 7까지 갈 거고요. 나머지 범위가 요거 3.5죠. 3.5보단 작고 4보단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누구 남아? 정수 3 남고요. 정수 5로 남으니까 안 돼요. 7은 여기서 버리고 갈게요. 그래서 등호 넣어볼까 이제? 그냥 등호 넣고 갈까? 넣고 가보자. 자, 2n이 혹시 4보다 같거나 혹은 클 때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n이 저 멀리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값에 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4가 2분의 n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에 4가 이렇게 껴있어야 되고 여기가 2분의 n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값으로. 그쵸? 근데 여기가 한 개인 건 확실해요. 한 개인 건. 생각해봐. 우리 n 값이 이제 8 넘어갈 거거든? 얘가 8이면 이게 못해요 4야. 요 사이 범의 정수가 이미 여러 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다? 8 이상인 것도 더 이상 이제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지금 케이스 이제 다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범위가 누구밖에 안 돼요? 값이? n 값이?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유일무이한 값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문제에서 n 값이 정수입니다. 정수 n을 구하세요 하면 답은 6이겠지만 이 문제는 가우스였죠 원래. 가우스 A 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게 6이라서 A 값 범위는 6 이상 7 미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이 부등식의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13이 답인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순환시켜야 한다면 가우스 빼고 그냥 여기를 자연수 n값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래도 낼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뺀다면 이제 여기를 3으로 바꿔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응용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잘 기억해 두시고 저는 그 다음 문제 7, 1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지울게요. 일은 하나. 우리 민석이가 신병 나온 배우분 이름이 민석이 아닌가? 아닌가? 자, 민석이가 어떤 책 한 권을 읽는데 하루에 7쪽씩 X일 동안 읽으면 3쪽이 남고요. 이거 학생과 의자 혹은 벤치 그 문제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얘가 핵심 뭐냐면 전체 쪽수가 필요해요. 전체 페이지 수. 전체 쪽수가 이게 이제 메인 풀이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7쪽씩 X일 동안 읽었으니까 7X로 갔을 때 3쪽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는 7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제의 벤치 같은 게 여기선 날짜인 거예요. X1 이게 벤치 수와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제 얘가 10쪽씩 읽으면 나와 있죠. 지금부터 이제 10쪽 그게 마치 의자에 앉히는 사람 수와 같아요. 학생 수와 같이 10쪽씩 읽게 됩니다. 그때 저한테 여기에 X1이 원래 있었어요. X1이. 근데 그것보다 4일만큼을 일찍 읽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총 4일만큼이 일찍 읽었다니까 이만큼 비어있는 거죠. 그럼 제가 책을 읽은 날짜는 총 얼마입니까? 원래 X일이었는데 X에서 4일만큼 뺀 날짜만큼 읽은 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 맨 마지막 날 남다 보니까 이 맨 마지막 날 요 하루에 여기에 읽은 쪽수가 꼭 10쪽인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한쪽만 읽어도 요 날짜를 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날짜 동안 어떻게 했다? 이 날짜는 한쪽부터 10쪽까지 읽을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이게 부등식의 양쪽 범위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이런 유형들은요, 식 세우는 거 몇 번 연습하시면 마스터를 금방 하시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여러분 걸 만드시면 됩니다. 해서 메인은 제가 얘기했죠? 쪽수가 메인입니다. 이제 여기에 양쪽 부등식을 쓸 건데 먼저 여기 최대치부터 가볼게요. 최대치 일단 10페이지씩 읽고요. 총 날짜 x 빼기 4를 그냥 이걸로 다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x 빼기 4일을 모두 10쪽으로 다 채웠을 때가 이때가 제일 많이 읽을 수 있는 페이지 수인데 아이쿠 쏘리 여기서 제가 쓴 게 이게 사람이 남는 게 아니지 사람이 꽉 채운 게 아니라 전체 쪽수에서 읽은 날짜에 대한 그 값인 거니까 전체 페이지 수 값에서 문제 풀이 간다고 할 때 x만큼이 좀 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지금 4일을 빨리 읽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상관은 없긴 할 텐데
10페이지씩 모두 다 읽었다. 니까 거기서 얘까지 꽉 채워서.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는 4일만큼 전체 x에서 4 뺀가 요만큼 값에서 다 채웠다. 보다니까 상관없겠다. 요 페이지 문제 풀 때. 오호. 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식에서 살짝 미스한 게 있어. 그것만 좀 잡을게요. 미스한 거 하나. 요거 때문에 문제 틀렸을 것 같기도 하거든. 쌤이 지금 미스한 것처럼. 전체가 x1이면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x1 동안 7페이지 읽었죠. 마지막에 3페이지 추가시켰죠. 그러면 얘를 읽은 날짜가 언제예요? x 플러스 1일 차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정정할게요. 원래 전체 읽은 게 이 전체가 x1이 아니고 x 플러스 1일이네요. 제가 요거 지금 살짝 해주셨어요. 벤치를 생각하다가 남아있는 학생 수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했거든요. 날짜다 보니까 일단 전체 읽은 날짜를 x 플러스 1일만큼 읽었어로 보는 게 맞아요. 얘는요.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요 4일만큼 뺀 날짜를 이제 얘를 요렇게 보겠습니다. 원래는 x 플러스 1에서 4만큼 뺀 값이니까 x 빼기 3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10에 꽉 채운 값 x 빼기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요. 그럼 얘는 사실 쓰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페이지만 더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등호 써도 되는 거고요. 아싸리 쌤 저는 이거 어차피 싫어요. x값 무튼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x 빼기 4로 한 다음에 여기 등호를 뺄래요 라고 하셔도 돼요. 둘 다 괜찮습니다. 저는 좀 선호하는 바는 아래 거 빨간색 선호하긴 합니다. 깔끔하게 뭐 플러스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른쪽엔 등호 놓고 x 빼기 3일 왼쪽은 등호 빼고 하루 덜 읽는다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각각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왼쪽 식은 빨간색 풀어본다면요. 10x 빼기 42 7x 더하기 3과 같으니까 3x가 43보다 작아요. 즉 x는 3분의 4, 3 미만이고요. 자, 오른쪽 식에 대한 부등식을 여기다 풀게요. 그러면 7x 더하기 3의 값이 10x 빼기 30이라서 3x가 33 이상이고요. x는 11 이상입니다. 이 둘에 대한 공통 범위를 쓰시면 x는 11 이상 3분의 43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하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최대 쪽수기 때문에 x값 중에 제일 큰 값이라는 소리예요. x값 중에 제일 큰 값 누굽니까? 얘는 여기 근처에 있는 값 14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쪽수가 누굽니까 할 때 요 값에 14를 넣어놓고 푸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살짝 문제 결이 다른 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원래 학생을 벤치에 앉힐 때에는 학생이 수가 정해졌었거든요. 딱 그냥. 근데 얘 지금 보니까 최대 쪽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 보기 때문에 범위값이 좀 살짝 차이가 있네 가 보일 거예요. 원래 얘가 거의 하나밖에 차이 안 나가 이런 값일 텐데 다음과 같이 x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그때 페이지 수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개 나올 수 있겠다 가 보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풀이식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도 중간 풀다 살짝 미스했네요. 죄송해요. 저처럼 실수하지 않게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연습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괜찮아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괜찮아요? 72 아직 안 푼 게 많긴 하겠지? 1 더한 이유는 이거 총 읽은 날짜를 쌤이 잘못 생각해 드렸어요. 전체 읽은 날짜인데 이게 7페이지씩 x1 읽었어요. 근데 3페이지 남았으니까 완독한 건 x 플러스 1일이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쌤이 여기 아까 미스해가지고 미안 얘들 실수했어. 여기 x 더하기 1일이 돼야 돼. 전체 일수는 다 읽은 게 라고 쓴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보다 4일 적게 읽었어야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 편집한 거예요. 저거 플러스는 잘못 써.
여기 맞아요. x 마 3. 오른쪽에, 이거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등을 넣어서 푸는 거고요. x값이 자연수다 보니까 같은 뜻이에요. 제가 이거는 x 빼기 3을 읽었는데 한쪽이 남았어요라는 얘기인 거고요. 한쪽만 있으면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뜻이 얘랑 같은 거야. 어차피 그러면 x마 4일 만큼 다 읽은 건 아니겠네. 그러니까 너머는 같겠네 라는 뜻으로 등호를 뺀 식과 등호를 넣은 식이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x가 날짜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 안에서 이걸 넘기고 풀었을 때 그 차이값으로 그런가? 잠깐 쌤이 지금 뭔가 미스떴나? 여기서 플러스 1 아예 안 읽었어. 그렇다 감사해요. 좋은 지적 감사해요. 요거는 빼야겠네요. 요 풀에서는 지금 전개시켜 보니까 이게 10x 빼기 29 나오는 거죠. 40이랑 갭 차이가 크게 나죠. 요렇게 풀었을 때는 7x 더하기 3이니까 3x가 32가 돼서 그러네. 감사해요. 요거는 뺄게요. 제가 요것도 실수 많이 했네. 페이지 수에서 그치 원래 하려면 여기서 더했어야 돼요. 배안해요. 이게 맞게 하려면 이거예요. 이거 맞게 하려면 4만큼 가고 1 더했어요. 미안해요. 3을 썼어요. 제가 실수 여기 4만큼 빼고 1 더한 게 맞는 뜻이에요. 쏘리. 아까 다 모른 척하고 있던 거야. 감사합니다. 맞게 하시려면 4로 쓰세요. 4. 이렇게 해야 맞는 말. 그러면 72는 넘어갈게요. 70 넘어가고 7, 6을 봅시다. 76번. 무슨 6번은 좀 풀이가 필요해서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풀겠습니다. 76 가자. 76 가보자고. 화요일 벌써 이렇게 지치면 안 되는데. 제가 손풀이 찍은 영상은 보셨나요? 예전에 올렸던 것들? 한번 봤을 때 배속해서 듣나요? 좀 빠르게 해서? 궁금한 게 그때 되게 제가 새벽에 찍은 거 엄청 조용하게 찍거든요? 따로 마이크 안 하고 밖에 갑자기 누군가 빵 하고 오토바이 지나면 소리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물어본 게 약간 그런 조용한 감성할 때 들으면 졸린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원 배속 들으면 좀 졸리려나? 약간 컨텐츠화 해볼까? 잠 안 올 때 켜고 주무세요 이렇게. 그래서 문득 그거 딱 영상 마무리할 쯤 생각든 게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손풀이 있으면 살짝 애를 쉬엄쉬엄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영상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하라고 공포설을 풀어볼까. 되게 잔잔하게 그냥 화면 딱 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그림 그려가면 상황 묘사해주면서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썰을 풀면 한 컨텐츠 되지 않을까. 제가 원래 거기에 이런 썰 푸는 것도 올릴까 했다가 아직 한 번은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하시면 목소리 깔고 공포 라디오로 진행해서 그래? 조회수 올려줄 수 있어? 누군가 새벽에 보고 그냥 넘겨놓고 잠들었다가 흘러나서 깨는 거 아니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지금 얘가 마일부터 1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게 한대요. 자, 얘가 적어도 어떻게 한 개의 실근이 어디에? 여기에 있으면 좋겠대요. 근데 또 뭐냐? 얘 또 문자식이에요. 축방정식에 막 왔다 갔다 할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큐에 푸는 게 안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 풀 때. 또 막 정리해주고 해야 돼. 문제 풀 때. 일단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 M값 범위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PQ에 대한 식수라는 거니까 결국에 그냥 범위 구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선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먼저 문제식 나왔다. 뭐 해야 된다? 식은 갔는데 판별식부터 쪼개고 가세요. 그럼 판별식 가시면 얘가 m 플러스 1 제곱에 마이너스 8m 값이 뭐 얘 값 지금 소라는 두식은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중근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요 m 제곱 어서 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고생했어요. 오늘 하복 개시했네요. 그래서 얘가 m제곱에 마 6m 더하기 1의 값이 다음과 같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선은 판별식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식의 범위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쵸? 이 식에서 근공이 또 쓰이네요. 일단 m값 보니까 짝수 공식에 의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제곱 9 빼기 1과 같으니까 얘가 3풀마 2루트 2의 근을 갖게 돼요. 그래서 판별식 결과 일단 m값은 3 빼기 2루트 2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3 플러스 2루트 2의 이상값을 갖는 게 확실하게 필요하긴 합니다.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범위 일단 세워 두시고요.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경우를 갖다가 한번 나눠놓고 풀 텐데 마일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푸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일과 1 사이의 근을 아예 안 가지면 되겠지 라고 풀어도 돼요.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체 범위가 이제 얘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아까 앞에 계속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문제에서도 판별식은 꼭 쓰고 시작하라 했죠. 판별식이 큰 틀이에요. 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전체 범위예요. 일단 근이 존재합니다 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쌤 저는 이거 6건으로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이부터 이 사이에 근이 아예 없게 풀게요 라고 해도 전체 여기에서 푸셔야 되는 뜻인 거예요.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6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부터 1 사이에 근이 없어요 라는 범위 나오겠죠. 뭔가 이거에 해가 나왔을 때 이 해와 이 식의 판별식의 공통을 꼭 까먹지 않고만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6건을 푸는 것보다 하나하나 세워서 줄게요. 이 빨간색이 실수를 갈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틀린 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풀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저는요 그냥 첫 번째 마일부터 x가 1 사이에 근이 진짜 찐으로 한 개만 존재할 때를 보고자 할 거고요. 두 번째 풀이는 마일부터 x가 1 사이일 때 이때 근이 두 개 모두 존재한다고 할 때로 나눠 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그냥 공통적으로 판별식 안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크게 좀 어렵거나 하지도 않을 거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범위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일과 1 사이에 근이 딱 한 개 있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아까 쌤이 얘기해 드린 대로요. 드린 대로. 참고로 풀 때 요 근이 두 개 있어요 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중근을 포함시키시는 게 더 편해요. 문제 풀 때.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언급 드릴게요. 그래서 근이 한 개만 있을 땐 진짜 찐 한 개만 있어. 두식근인데 한 개만 있을 때를 볼 거야. 자, 일단 1번에 대한 케이스부터 보자. 여기에 제가 두 개의 근이 놓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요. 2번을 좀 크게 봐니까 여기 실어 놓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 마일이고 1인 경우도 한 근밖에 없고요. 여기 마일이고 1인 경우도 한 근밖에 없죠.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나와 있는 요식을 잠깐 fx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둘을 한꺼번에 푸는 풀이는 바로 얘예요. f의 마일과 f의 1에 곱을 했더니 이 둘의 부호가 반대네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값으로. 다음처럼 두 개가 음수네요 라고 해도 괜찮다. 괜찮다. 제가
여기에 등호를 쓰는 걸 살짝 조심하긴 할 텐데 왜 조심할 거냐면 제가 여기에 등호를 넣으면 얘는 이제 혹시 마일런 값이 0이거나 1런 값이 0인 걸 둘 다 포함하는 경우 생겨요. 제 말 따라왔나요? 여기에 등호를 넣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가 같이 포함이 돼버려요. 그럼 그 범위의 문제풀이는 2번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한다면 우리가 한 개 문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각각 따로따로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음수일 때랑 f 마일이 0일 때랑 f1이 0일 때랑으로 볼게요. 이게 상관없긴 할 텐데 그냥 한 번에 갈까? 어차피 이번에 공통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공통이 나오긴 할 텐데 겹치면 뭐 그거에 대해 중복 라인이니까 그냥 여기에 등호도 넣긴 할게요. 제가 이렇게 경우를 세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나 이 경우를 제외시켜야 할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적어도가 아니라 진짜 한 개만 갖고 싶대요. 인 경우는 요 등호 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그냥 한 개만 있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푼다? 일단 등호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f 마1이 0인 거랑 f1이 0인 경우를 따로 구하신 다음에 둘에 대한 공통값이 혹시 나왔어? 그럼 걔는 버리셔야 됩니다. 공통값이 났단 말은 뭐야? 둘 다 0이라는 뜻이니까 한 개의 근이란 말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버리시는 그런 거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문제 풀이할 때 1, 2번 모두 다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냥 등호를 쓸게요 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가볼게요. 자, f에 마일 대입하시면 쪼식에서 f의 마일값 1,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1에 더하기 2m 값이다 보니까 3m 플러스 2고요. 1 대입하시면 1 빼기 m 빼기 1에 더하기 2m 값이라서 m 나옵니다. 자, 이게 두 개에 대한 곱이죠. 3m 플러스 2와 m 요 곱이 0 이하인 거고 얘에 대해 풀이해 보시면 따라서 m 값은 사입범위죠. 사입범위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0 이하까지 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어차피 다 한꺼번에 풀 텐데 한꺼번에 푼 다음에 판별식이랑 연관식에 풀긴 할 거예요. 우선은 요거 킵해 두시고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가봅시다. 두 번째 경우 두 근이 모두 존재할 때 물론 여기서 아마 0된 순간이 좀 마일과 1에 두 근을 갖게 된 경우일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문제 풀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만 가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 아마 0만 제외시키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일단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마일과 1에서 두 근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의 근의 분리입니다. 이 문제에서 보셔야 할 건요. 먼저 f의 마일 값도 0보다 이상인 거고요. f의 1의 값도 0보다 이상인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요것만 챙겼을 때 위험해지는 건 얘만 챙겼을 때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경우도 이걸 만족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판별식이 해결해 주긴 할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 주의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일과 1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시켜주는 게 바로 축방정식이에요. 추계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값이 얘가 2분의 m 플러스 1인데 이게 꼭 여기 한가운데 있으면 지금 위와 같은 그래프만 언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 다 있어야 되니까 등호는 빼자. 두 근 다 있어야지. 겹치면 안 되지. 이렇게 쓸게요. 다음과 같이 축방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f의 값 아까 마일 넣은 게 이었잖아요. 3m 플러스 2. 그러니까 요 식에서 풀면 3m 플러스 2가 0 이상이기 때문에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인 거고요. f1 값은 m이었죠. m 값이 그냥 0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축방정식 따라오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m 플러스 1이 2까지 가니까 m의 값은 마 3부터 1까지 간다 보시면 돼요. 일단 요 세 개는 한꺼번에 통일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 대해서 공통적인 범위를 구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
m값이 0 이상인 부분으로 태워갈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m값 0 이상인 범위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가겠네. 얘는 m값 0 이상부터 1까지인 게 일단 요 안에서 공통범위입니다. 자, 이제 어찌 풀 거냐면 제가 아직 판별식을 대입하지 않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경우 나온 답은 얘였고요. 두 번째 거 나온 답은 얘였어요. 일단 이 둘 다 가능한 경우니까 두 범위를 합칠 거예요. 합치면 마 3분의 2에서부터 m값이 1 미만까지 갈 텐데 이제 얘를 어디? 전체 범위였던 판별식과 공통만 세우시면 됩니다. 공통만. 얘가요. 2가 대략 루트 2가 1.4이기 때문에 한 2.8쯤으로 빠져요. 그럼 양수인데 조금 큰 값이다 보니까 제일 작은 범위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마 3분의 2 이상 m값은 어떻게? 3 빼기 2루트 2 이하입니다. 라는 범위가 최종적인 답으로 들어가 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요 값 따라서 이제 P값, Q값 결정해가지고 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조금 길게 풀기는 했고요. 정리 한번 하셨나요? 문제 풀고 우리 지인이 경우 쓰고 넘어갔네. 여기 이 식에서 걱정 마. 얘네 이거 영상 다 찍고 있어. 나 다시 볼 수 있게 해줄게. 거기 경우에서 위에 칸 좀 남아있죠? 거기 좀 칸 쓸 수 있게도 해줄 거예요.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한 조금만 더 시간 쓸게. 조금만 더. 그냥 다르게 볼 수 있어 라는 것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라는 거 하나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쉴 겁니다. 일단 여기 지울게요. 결과 여전했으니까 요 왼쪽만 좀 지우겠어요. 왼쪽만. 여기서 이렇게 요 공간만 일단 만들어내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다른 풀이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 위에 fx라 나와있던 식 있잖아요.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mx제가 일단 다 전개시킬 거거든요. 요렇게 이런 값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팁은 넘어갔을 때 미적분까지도 괜찮은 풀이긴 해요. 여기에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m값 하나밖에. 그러니까 m값 돼 있는 식만 넘기세요. 오른쪽에. 그러면 왼쪽 식은 x제곱 빼기 x만 남고요. 넘어간 식은 mx 빼기 2m이니까 제가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지금 좌변에 나와 있는 x제곱 빼기 x는 완전한 2차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i 2차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얘 거의 근은 0하고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요. 2,0을 꼭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이라서 제가 여기 2,0을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 공간상 마일이 좀 저기 멀리 가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자. 요쯤에 마일 따볼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마일부터 1 사이에 이 두 개의 함수끼리의 관계식에 적어도 한 근이 있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해볼게요. 여기 마일, 여기 1. 그럼 2차 함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이렇게만. 여기가 없어. 그치? 이제 2,0을 지난 직선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적어도 한 개 만나면 돼요. 갑자기 해석이 이것보단 편해지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어려울라나? 근데 함수랑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는요, 한 개가 여기 있잖아요? 얘하고 다른 한 개가 얘예요. 요 사이에 있는 기울기가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접하고 있네? 걔가 얘예요. 얘인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마일 콤 얼마 지나고 있네? 그 마일 대입한 것이 뭐였습니까? 얘였죠. 3분의 2. 그래서 이거를 푸셔도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 보여드리긴 했어요.
이 문제 풀이를 하실 때 주의할 점과 여사건으로 풀 때에 대한 방법도 언급해드렸잖아요. 이 한 문제 지금 풀이 솔루션이 하나, 둘, 셋, 좀 쪼개면 4개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못해도. 근데 함수에 대한 개요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갈 수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문자가 하나일 때, 이때가 제일 유리해요. 문자가 A, B 말고 딱 하나 정리되어 있고 그때 문자 없는 식이 완전히 나올 수 있고 문자가 있는 식이 좀 기본적인, 웬만하면 1차 함수면 더 좋고 이랬을 때 이 풀이가 조금 더 생산성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걸 보여드렸으면 이걸 안 주실 거기 때문에 메인부터 드린 거고요. 이 메인식에서의 주의점 잘 기억하시고 그래프까지 연관시켜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